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최근에는 AI 시리즈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에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AI는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위험한 것이라면 잘 규제해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어떤 윤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그 위험성을 살펴서 규제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물론 법도 규제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대신에 과학이나 영화 제작을 집어넣고 위의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과학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윤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그 위험성을 살펴서 규제하게 해야 한다. 또 영화 제작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어떤 윤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그 위험성을 살펴서 규제하게 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과학과 영화가 안전하게 발전하는 걸까요? 법과 규제로 뭘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치나 경제적인 이유로 움직이기 쉬운 소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공론화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결정하는 심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가 발전하고 안전해질까요? 법과 규제는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공지능이다 라고 법조문에 써놓고 모든 인공지능에게 그걸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런 법이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과 규제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 겁니다.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법과 규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건 이해입니다. 다른 모든 기술들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만큼만 인공지능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인공지능의 연구 목적이 인간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인간처럼 생긴 로봇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영화가 생각날 정도죠. 그런데 이 생각도 오해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목적은 본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대중적 반응이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오해를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기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였던 존 메카시는 1955년에 한 학술회의에 대한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이 제안서에서 존 메카시가 말했던 인공지능의 연구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만이 풀 수 있는 것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의 연구. 인간만이 풀 수 있는 것으로 남겨진 문제들이란 예를 들어 언어를 구사한다던가 학습을 한다던가 게임을 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요즘 인공지능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의 연구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인간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와 인간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날 수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와 새가
똑같은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푸는 것과 인간이 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쉽게 빠지는 것은 세상에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교훈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이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컴퓨터에게는 쉬운 것이 인간에게는 어렵다. 세상에는 철학 에세이를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철학 에세이를 쓸 수 있거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적인 감정 따위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능적이 되는 것과 인간적이 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컴퓨터를 보면 그걸 지능이 높은 증거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철학 에세이를 쓰는 일은 어렵지만 컴퓨터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게 컴퓨터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공지능이 나와야 철학 에세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수단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착각이 인공지능에 대해 더 공포를 가지게 하고 인공지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은근슬쩍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인류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기계 같은 걸 만드는 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슈퍼지능을 가졌다면 지구를 정복할 텐데 얘가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걸 보면 바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관심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 더 많은 인간을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인간이라면 지구상에 이미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생산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되죠. 애를 낳으면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또 다른 오해는 인공지능이 뭔지를, 즉 인공지능의 본질이 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걸 누군가 똑똑한 학자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서 그걸 배우면 되고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인공지능들을 여러 개 보면서 인공지능이나 어떤 것인지를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어떤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용 컴퓨터가 정말 쓸모있게 있어지게 된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비싼 오락기 아니면 아주 쓸모없는 가계부 같은 거였죠. 핸드폰을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지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대중문화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걸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인공지능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트기를 침팬지가 운전하게 되면 위험하죠. 지하철도 침팬지가 쓰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니까 법으로 제트기나 지하철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쓰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는 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그건 위험하겠죠.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과 비슷하게 보이면 대단한 성과라면서 칭찬해주고 미디어에서 홍보해주면 공학자들도 그걸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목적인 인간의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공지능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